첫 번째 가보죠. 오토바이의 하이킥입니다. 자, 애꿎은 오토바이에 화풀이하는 이상한 인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나란히 길을 걷던 두 남성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다 턱! 아, 우산 걸렸잖아. 자, 우산을 빼나 했는데 갑자기 퍼! 하이킥 퍼! 오토바이는 피! 말리기는커녕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웃고 있는 인간도 똑같. 자, 이내 위풍당당한 워킹으로 총총입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이런 것만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진짜. 네, 그제 새벽 5시쯤 이 대전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두 남성이 길을 걷다가 한 명이 들고 있던 장우산에 오토바이가 걸렸는데 발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파손시키고는 깔깔 웃으면서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피해 오토바이는 30대 배달기사의 소유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주차를 해뒀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하고요. 핸들도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현재 직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부품들도 여러 곳이 훼손돼서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곧바로 수리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예상되는 수리비가 약 300만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아유, 아니 영상을 보니까 지가 그 우산을 걸렸어.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의 장우산을 잘못 가지고 가는 바람에 걸렸고요. 또 잘 뺐습니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왜 찹니까 그거를? 저거는 과실이 아니고요. 예. 고의입니다. 아이고 그래 가라!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잖아. 발로 찼습니다. 저거는 고의범입니다. 손괴죄 고의범이고 나중에 뭐 손해배상도 가능한데 경찰에 신고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30대 배달기사가 딱합니다. 왜요? 생계 수단이에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배달업체에서 쉬어라. 지금 오토바이 고장났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생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이드 미러 같은 게 없으니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임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상적 주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에 큰 차질이 생겼고 나중에 꼭 잡아서 손해배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종이 한 장만 달랑입니다. 자, 충격적인 해외 직구의 현장 사진 만나보시죠. 온라인 쇼핑몰 초특가 행사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단돈 5,000원. 아, 해외 배송료 포함해도 13,500원.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하면서 바로 구매 완료. 자, 그런데 일주일 뒤 도착한 택배 속엔 내가 산 커피 머신이 아주 선명하게 프린트된 A4 용지 한 장만 뾰로롱 와와와와와. 아, 물론 저라도 혹했을 것 같긴 한데 커피 머신이 5,000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커피 머신 장난감이라도 보내야지 그걸 인쇄한 종이를 보내냐? 네, 좀 많이 충격적입니다. 지난 8일에 제보자가 한 이커머스 업체에서 특가 행사로 판매하는 커피 머신글을 발견했대요. 당시 커피 머신 제품 가격은 약 5,100원이었습니다. 해외 배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13,5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후기글이 없어서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해당 이커머스 업체가 이런 파격 행사를 자주 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판매글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 믿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도착한 택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만 달랑 있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어쩌면 좋니? 정말 황당하네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텍스트 스토어라고 가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글만 파는 곳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텍스트 스토어라고 돼 있긴 한데 하지만 누가 그걸 보고 나서 아, 여기는 커피 머신이 아니라 커피 머신 사진을 파는 곳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속은 거고 사기가 맞죠. 이 제보자분도 그 내용을 꼼꼼하게 판매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진만 보내준다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더 황당한 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커머스 업체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그럼요. 그쪽에서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진단 말이냐. 환불이라도 해달라 했더니 환불도 안 해준다라고 했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건 반장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론화시키겠다고 하니까 다음날 또 바로 환불을 해줬답니다. 일단 저 업체 자체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제보자분이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업체가 아마 이름만 바꿨겠죠. 여전히 팔고 있답니다. 저 사진. 하하, 참. 다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한밤의 불청객입니다.
자, 가게가 문을 닫은 이 새벽에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만나보시죠. 자, 검은 후드 남성이 건물 안으로 터벅터벅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자, 와서요. 포스기 쪽으로 직진을 하죠. 자, 아이고, 자, 돈통 들고, 자, 가위로 선을 싹둑. 자, 그리고 아래로 저렇게 내려놓습니다. 아, 내려놨어요, 지금. 자, 그리고 소매 속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막 꺼내고 있어.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아하, 드라이버. 자, 저거 꺼내려고 그랬던 거. 자, 돌돌돌돌 나사를 풀어서 휙 드디어 돈통을 오픈했습니다. 자, 현금을 하나, 둘, 심지어 저 안에 있는 봉투까지 샅샅이 차곡차곡 챙겨가지고 아이고, 자, 주머니에다 넣겠죠. 넣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이렇게 후다다다다다다다다 도망가는 모습이 완전 고화질로 찍혔어요. 하지만 모자, 마스크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양산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 가게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뒤에 2시간 뒤에 저렇게 모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전통을 가지고 선을 자르고 드라이버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좀 신기한 거는 저 책상 위에 사실 노트북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전자시계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현금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고화질로 가까운 데서 찍히고 있는지 몰랐겠죠. 굉장히 조심조심했지만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은 경찰이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참, 먹튀에 저런 도둑에 박 변호사님 정말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 먹튀도 그렇지만 이런 절도 당했을 때 정말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말하기를 옆 가게에도 비슷한 절도를 당했는 거 봤을 때 지금 방법 보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상습적이고 아마도 딱 준비된 대로 와가지고 딱 가져가고 드라이브 꺼내고 딱 자르고 뭐 등등의 행동을 봤을 때는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사장님 말씀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속상하시죠. 다만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경찰이 늦어지면 빨리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헬스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체력도 키울 겸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러닝머신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여성분이 아저씨라며 소리를 지르고 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뛰냐고 하셨고 저는 곧바로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아저씨 아니고 학생인데요. 아줌마라고 했어요. 얼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너는 얼굴도 못생긴 게 무슨 학생이냐. 60대 아저씨들도 너처럼은 안 생겼어. 너는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못생겼다. 이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 가서 남자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모욕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억지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폭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도 계속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요. 평소에도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도 싫어질 지경이 됐는데요. 부모님이 들으시고는 그 여성분이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대놓고 아줌마라고 한 건 잘한 거냐면서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대요. 그냥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줌마라는 말을 한 게 그렇게나 잘못한 건지 좀 궁금해요. 자,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40대 여성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민증 나이만 40대지 완전 동안이라서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은 남자들한테 번호 따요. 이거 왜 이래? 언제 봤다고 성인 여성한테 아줌마야 아줌마는. 야, 그리고 너 완전 노안이거든. 나랑 동갑인 줄 알았다. 얘 완전 아저씨인 줄. 왜? 떨버유? 아, 그럼 뱉어유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남학생이 아줌마 잠깐만요.
역시 왜 떫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지금 검색해봤더니 90년대 유행어로 나오네요. 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아줌마는 아줌마로 불려도 딱히 억울한 게 없고 아직 고딩인 나는 아저씨로 불리면 억울할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잘못한 거고 사과하세요, X. 박 변호사님. 뭐 호칭은 좀 좋으면 오히려 아줌마라는 용어보다 님도 그런가요? 누님은 또 아닌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누나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줌마라는 용어가 뭐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돌아온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아저씨 뭐 학생한테 막 그렇게 여드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좀 모습이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더 곤란해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40대 여성이면 아줌마 아닙니까? 뭐 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머니? 엄니? 하여튼 큰일 하려고. 아이, 잠깐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님,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뭐 상황에 맞게 했던 말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크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더 공격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학생도 좀 얄밉죠. 아줌마라고 얘기한 건 정말 아줌마라서 아줌마가 아니라 거기 상처를 주고 싶었던 거죠. 거기 아저씨라고 얘기하니까 아줌마 이렇게 한 건데 나이도 어린데 이제 악의를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 여성분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근데 이제 여성분이 훨씬 더 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피트니스에서 소리를 내면서 뛸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저씨 왜 크게 뛰어요?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가 조금 대든 거죠. 뭐 그랬더니 아줌마 이랬더니 그때부터 뭐 외모에 뭐 비하를 하고 상처를 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둘 다 좀 잘못했는데 이 여성이 좀 더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판례가 있습니다. 진짜? 법원에서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단어가 명예훼손이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그 단어 자체만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법원은 다만 어떤 특정 상황이라든가 그 전후에 말과 연결지었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라 모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줌마라고 딱 한 번 부르기만 했고 저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60대가 보다 못생겼다거나 못생겼다 남자라고 하지 마라 여드름이다 계속해서 퍼부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말렸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보면 어느 쪽이 더 큰지는 아실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그렇게 어린 학생한테 심한 폭언을 하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부모님도 찾아갔는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신님, 인신공격은 선 넘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카드카페님도 자기는 아저씨라고 해놓고 아줌마는 왜 안 되죠? 라고 하셨습니다. 사반장님도 자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저씨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